네. 수의 영재센터 최기훈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영재센터 K모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원래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머님들을 모시지 못하는 관계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을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올해 크게 두 가지 6월까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KMO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KMO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KMO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는 3월 23일 월요일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2020년 5월 9일 토요일 KMO 1차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혹시 고등 KMO나 다른 걸로 접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중등 KMO 1차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한 공지는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는 여러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는 이제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로 일단은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어머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시험날 이제 시험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의고사와 똑같은 형태로 실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학원에 대략 12시 정도, 11시 30분 정도에 이제 학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이제 아이들 준비를 하고 12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1시 좀 이전에 시험 장소로 다 같이 학원 버스를 이용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이제 도시락을 어머님들께서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마 1시 반까지 입실일 거예요. 그래서 1시 반 전에 입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험 일정을 이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학원 버스를 타고 학원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2학년들도 혹은 1학년도 있지만 영재학교, 물론 이제 3학년 때 영재학교를 이제 우리 준비를 제대로 해서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 또 시험 삼아라는 건 좀 그렇지만 미리 한번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또 원서를 접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판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어머님들이 좀 처음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는 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질문하시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러 학교마다 약간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추천하기로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원서 접수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했고요. 경기과학고는 시험 일정이 원서 접수 기간이 처음에 공부했던 거에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크게 변경하진 않았고 추천서만 이제 며칠 더 계약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추천서만 이제 4월 6일 마감으로 이렇게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또 우리 아이들 계약이 추가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조금 더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최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일정 자체도 영재성 검사 현재로서는 이제 5월 17일 일요일 날 실시할 예정인데, 만약에 계약이 2주 정도가 추가로 더 연기가 돼서
요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요거 자체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마감이 4월 6일인데 4월 6일에 계약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학교 이제 이건 연기 학교 자체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요대로 그냥 1단계 서류 그 전형을 실시하는 게 좀 타이트하더라도 그냥 예정대로 실시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연기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학교가 계약이 연기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 준비를 좀 착실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서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입학 원서가 있고요. 입학 원서는 접수하는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고 최종 입력을 한 후에 아마 접수 응시료를 납부하면은 원서를 출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그 학교장 이제 직인을 받고 아마 우편으로 직접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걸 준비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2가 이제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1학년도 2학년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의 그 생활기록부와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각각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 가서 받아서 이제 직인 또는 직인으로 간인을 필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제가 모든 학교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약간 이제 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어머니들께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기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해당 학년 학적 반영이 이제 필수. 그래서 학년 반 담임 이게 꼭 있어야 되고 하단에 진본 확인 바코드가 없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직인으로 간인이 필수라고 합니다. 아마 바코드가 있는 경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냥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좀 확실하게 좀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1학년, 2학년의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각각 이제 필요하다.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에 가서 준비를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이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께서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는 일단 순서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지금 계약이 연기가 되고 또 현재로서는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도 이제 많이 기간이 짧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추천서를 많이 써주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약하기 전에 혹시 연락이 되신다면 추천서를 2분께는 부탁을 드려야 돼요. 경기과학고등학교는 2분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가 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요.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좀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좀 추천서를 미리 좀 부탁을 드려서 2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연기가 되더라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는 누가 대신 써주면 안 되고요. 본인 스스로 좀 못 쓰더라도 일단 본인 스스로 좀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 쓰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어머니께서 맞춤법이라던가 문맥이 좀 안 맞는다던가 이런 내용을 어머님들께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한부를 출력해서 또는 이메일로 저에게 전화 또는 다른 이제 수학생님 또는 과학생님께 전달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다 뜯어고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럼 다시 써야 되겠죠. 다시 쓰라고 아예 시킬 거.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거나 그렇다면 다시 쓰라고 좀 하겠지만은
약간 뭐 수정해야 되는 사항은 뭐 그냥 수정을 이렇게 좀 수정되는 사항만 이제 전달해서 직접 수정을 해서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이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면 본인이 쓴 게 아니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단계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소설 쓰듯이 무슨 글을 엄청 잘 쓸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그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내세울 수 있는 점을 솔직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은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어느 정도 선생님께 이제 학교에 계약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완성을 하고요.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요게 지금 올해 요 두 가지 일정 중에는 요게 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일단 1차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재로서는 KMO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데 뭐 막 1주, 2주, 3주 뭐 이렇게 막 쓸까 되고 이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쓰는 것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 한 예를 들면 뭐 토요일 오후에 뭐 한 2-3시간 정도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 마감 전까지는 계속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안을 좀 작성을 좀 빠르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 후에 계약과 동시에 이제 추천서를 부탁드린 선생님께 한부 출력을 해서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의 영재성이나 본인의 어떤 장점, 본인의 어떤 꿈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그 방향과 맞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은 어떤 수학, 과학적인 영재성, 특히 뭐 수학적인 어떤 영재성이 뛰어나다.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이제 뭐 어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영재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본인이 뭐 끈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영재성으로 승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을 막 어필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반대로 뭐 끈기가 없다라고 뭐 영재성은 있으나 끈기가 없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필한 내용을 선생님께 좀 가져다 드리면 또 일부 선생님께서는 아예 가져오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부 이제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 가져다 드리고 참고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아마 잘 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추천서는 두 분께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가장 좋냐? 일단은 지금 뭐 2학년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수업을 듣진 않았잖아요. 근데 2학년 선생님이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2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인데 1학년 때도 지도하시는 선생님, 뭐 이러면 또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관찰을 했고,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선생님이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면 가장 좋겠지만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라면 뭐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미술이나 뭐 다른 과목 선생님이더라도 잘 모르는 수학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뭐 미술 선생님이 뭐 특정 과목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과목 선생님이 오히려 또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1학년 때 정말 좋았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뭐 전거를 가셨다. 그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고도 FAQ에 보면은 꼭 본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휴직을 하시는 분이더라도 네, 가능한 걸로 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로 전거를 가신 선생님도 만약에
추천서를 작성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오히려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어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뭐 교직이 안 계시거나 그러니까 휴직을 하신 게 아니라 뭐 박탈을 당하셨다거나 뭐 직업을 바꾸셨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은 안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크게 과목이나 이런 게 상관없지만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선생님이면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1학년 때 수학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 수학 선생님 한 분, 과학 선생님 한 분이어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추천서에 쓰셔야 되는 게 당시에 보면은 그 지원자와의 관계, 그래서 교육기간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2학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는 선생님들은 교육기간이 없잖아요. 이거 추천서 쓰는 동안에 뭐 기존에 일주일 뭐 그러면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추천을 공정하게 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선생님이거나 1학년 때 지도를 했던 선생님이 2학년 뭐 계속 지도하시는 선생님 뭐 이런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수학과학 선생님이 꼭 한 분은 가능하면 계시면 좋은 게 질문 중에 지원자가 수학과학 분야에서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쓰시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화 같은 거를 우리 아이가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고 뭐 과제를 내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평범하게 풀었는데 우리 친구가 굉장히 기발하게 예를 들면 어떤 대수 문제를 줬는데 그걸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굉장히 기발하게 풀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쓰실 거면 수학 선생님이나 또는 과학 선생님이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꼭 사항이 된다면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좋게 써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중에 조리하고는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책을 일단은 3권을 본인이 이제 선정한 도서를 3권을 써야 돼요. 도서명하고 저자 그리고 언제 읽었는지. 그래서 보면 뭐 예전에 읽었던 책도 되지만 뭐 예전에 읽었던 책을 써도 된다는데 다만 예전에 오래전에 읽어서 이런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은 간단하게라도 한번 좀 읽고 쓰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 3권 중에 한 권을 선정해서 자신에게 미친 영향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를 이렇게 쓰는 건데 수학이나 과학 쪽 얘기를 여기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꼭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영재학교 자체가 수학과학에 특화된 수학과학의 영재성을 가진 아이를 뽑겠다는 건데 뭔가 수학이나 과학 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수학과학을 저는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뭐 미술책, 뭐 동화책, 소설책으로 있다는 거는 조금 좋은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학, 과학 쪽에서 수학 아니면 이제 뭐 미술과 관련된 책이어도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어떤 연계성을 뭐 이렇게 찾아서 나가는 거 이렇게 쓴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냥 별 이유 없는 그냥 그런 거라면은 조금 책을 다시 좀 선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3권이 모두 수학, 과학과 관련된 책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권은 이제 수학 관련된 책, 또 한 권은 뭐 과학 관련된 책, 또 한 권 나머지 한 권은 또 수학, 과학 뭐 관련된 책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한 권은 약간 이제 인문 뭐 소양 쪽으로 좀 관련된 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력 있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에 이제 2번째 우리 아이들이 직접 써야 되는 게 그 수학 과학 분야의 창의성에 대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창의성에 대하여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제 600자 이내로 이건 띄어쓰기 포함이기 때문에 600자가 생각보다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쓰다 보면은 처음에 쓰기 전에는 600자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언제 쓰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쓰다 보면 1000자, 2000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대략 이렇게 보면서 글자 수는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아니면 아래한글이나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에 뭐 글자 수 체킹하는 뭐 그런 것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검색하시면은 글자 수 이렇게 체킹해주는 뭐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좀 체크해가면서 한 500~600자 사이로 600자에서 700자 뭐 이 정도 사이로 이제 쓰셔서 나중에 좀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키워드는 뭐 어렵게 뭐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느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창의성에 대해서 뭐 키워드를 쓴다면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운전 뭐 이런 걸 키워드로 그러니까 한 실생활에서 있는 일 뭐 이런 거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 운전을 하는데 어떤 같은 길을 가더라도 누구랑 이제 같이 출발해서 다른 차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항상 저는 뭐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라면은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저는 항상 보면 도착해 있어요.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학적으로 뭔가 머릿속에서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최적의 그 경로를 그러니까 내비에서 안내해주는 경로 외에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수학적인 뭐 계산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뭐 이렇게 막 속도를 제가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닌데 항상 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수학적인 어떤 연계성이 있구나 라고 저는 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느꼈던 뭐 그런 거를 그냥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정 없다 뭐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좋은 거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정 없으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수학 문제를 어떤 문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제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본인은 다른 방법으로 기발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풀었다. 나름에서 연계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정에 대하여 이것은 뭐 무슨 제약 따로 이건 아니죠. 뭐 본인이 뭐 축구를 하는데 뭐 열정이 너무 넘쳐나서 뭐 무슨 뭘 했다. 뭐 아무튼 뭐 책을 뭐 너무 좋아해서 뭐 했다. 뭐 아무튼 이건 제약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본인이 진짜 했던 일에 대해서 키워드와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게 좋겠죠. 네, 제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막 뭘 말씀을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 거 자료를 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뭐 드리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뭔가 뭐 표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겹치는 내용이 많아지면은 뭐 좋진 않죠. 그래서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서류 전형에서는 크게 뭐 미달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아마 근데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통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신을 2학년 때 좀 저희가 앞으로 좀 내신을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내신 공부할 시간도 조금 예전보다 조금 더 좀 주지 않을까. 또 좀 저희가 좀 주의를 해서 내신도 좀 아이들 잘 볼 수 있도록 체킹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이건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잘 쓸 거잖아요. 추천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랑 추천서. 그래서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잘 써주실 수 있는 선생님께 부탁드리게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감 날짜 이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추천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마다 약간 부지런하신 분도 있고 조금 너무 여유가 넘치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여유가 넘치셔서 작성을 막 미루다가 마지막 마감 날까지도 작성을 안 하셨다는 걸 넘기면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일부는 이제 뭐 그냥 시험은 봐라라고 하는 학교도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 이제 떨어졌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선생님께 꼭 확인을 받고요. 아마 이제 워터적 사이트에서 추천서가 마지막으로 제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날까지도 만약에 안 됐다면 선생님께 빨리 연락을 드려서 추천서를 빨리 그 제출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확인이라는 걸 눌러야지만 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입력만 해놓으시고 썼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추천서가 제출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도 마감 전에 반드시 좀 등기로 네,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요 시험일이 이제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아마 경기도하고는 오전에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랑은 이제 나중에 수험표를 뽑아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전 중에 볼 건데 우리 아이들 준비 잘해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어머님들께 안내해드릴 사항은 제가 좀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일단은 개학이 연기가 돼서 일정이 막 꼬이게 되면 요 시험 일자도 조금 연기가 되고 이것도 연기가 돼서 그럼 이제 막 꼬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더 연기가 돼서 기말고사를 겹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일주일이나 2주 연기가 더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무리없이 볼 것 같고요. 요것만 제 예상으로는 요 기간만 또 한 3, 4일 정도 더 주지 않을까. 2주가 연기가 된다면은 요게 더 많이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얘도 좀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센터는 이번 주와 동일하게 다음 주와 또 계약이 연기가 되더라도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약간 동일한 스케줄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일정이 변동이 생긴다면 어머님께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